자, 온라인 학용과 통계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 단원 처음 들어가는데 오늘은 개요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개념만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어보는 걸로 두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추정을 시작할 건데, 자, 하기 전에 우리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는 어떤 통계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창고 2학년 학생들의 평균 게임 시간을 한번 조사를 내가 한다고 해볼게요. 자, 평균 게임 시간을 조사를 하려면 우리 2학년 학생 그래봤자 100명 조금 넘으니까 100명 쌤이 하나하나 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모든 조사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우리는 이런 조사를 뭐라고 하냐면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전수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거 볼게요. 자, 과일의 당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어요. 또는 뭐 전구의 수명 또는 우리 요즘 백신 여러분 많이 먹고 있는데 자, 백신 임상시험의 결과 같은 조사를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일 당도 같은 거는 모든 과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당도가 얼마인지 조사를 하면은 우리는 팔 수 있는 과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과일 중에서 몇 개만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샘플에 대해서만 당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평균 당도는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모든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그 중에서 샘플을 뽑죠. 자, 샘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한 샘플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자, 샘플이라는 건 표본이죠.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한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표본을 뽑아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는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개요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전체 집단이 일단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전체 집단이 있는데 이 전체 집단은 우리는 그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앞으로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모집단이 있으면 우리는 이 모집단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샘플을 추출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이 샘플을 추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 시민 중에서 남학생만 뽑아. 그러면은 그 샘플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그러니까 모든 모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로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그럼 여기 표본이 생기겠죠? 그럼 이 표본을 우리는 뭐라고 해주냐면 표본 집단으로 앞으로 불러줄 거예요. 자,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주고 그럼 이렇게 뽑은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도 구해볼 수 있을 거고 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거죠. 표준 편차. 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모집단 원래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아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업 방향으로 흘러나갈 거냐면 자,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추출을 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는 뭐냐면 이 표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중에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 때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추정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샘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추정을 해볼 건데 자, 이 추정 결과는 여러분
100%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오차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 추정을 하면은 무조건 오류가 존재하게 될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만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해볼 건데, 자, 그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가, 즉 신뢰도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신뢰도 95% 아니면 신뢰도 99%의 확률에 대한 수업을 하면은 모든 통계 파트의 수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건데, 자, 다시 돌아가서 모집단에서 추출을 해서 표본 집단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본 집단을 하나만 만들어주고 그 하나에 대한 추정을 하면은 이 표본 집단은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조금 더 대표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표본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표본을 여러 가지 표본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표본, 3번 표본, 4번 표본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표본 하나를 대표하는 표본 평균, 뭐 x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을 대표하는 x2가 있을 거고, 세 번째 표본을 대표하는 평균 x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 x1, x2, x3를 각각 새로운 확률 변수로 만들어서 새로운 확률 변수 x바라고 하면 이 x바는 x1, x2, x3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본을 여러 개 만들면은 그 여러 개에 대한 새로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면은 그렇다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더 우리는 키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전개를 해 나갈 거고, 지금 설명해 준 거는 나중에 수업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해도 다시 한번 설명을 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흐름으로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의 볼 건데,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죠? 전수조사라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체에서 일부분을 택해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표본 샘플을 뽑아서 조사한다고 해서 표본 조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조사에서 여러분, 자, 조금 전에 했어요. 자, 전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 전체를 모집단. 그다음에 샘플을 뽑았어요. 자, 표본을 뽑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의로 추출한다고 했죠. 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추출한 일부분의 집단을 앞으로 표본 집단이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용어예요, 용어. 자, 그래서 노트 보면은 표본을 이미 추출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냥 이미 추출한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설명해 줄 건데, 이게 좀 처음 들을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몇 번 듣고 나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앞만 봐도 이해가 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과만이라도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이 내용은 많이 쓰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정의 9번 있죠. 자, 정의 9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일단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해하는 정도로만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듯이 결과는 외워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설명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모집단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모집단을 우리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필기하기 많으니까 조그만하게 적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집단에서 어떻게 다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을 한다고 했어.
자, 여기서 근데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표본을 얼마만큼 추출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크기라고 하는데 크기를 n만큼 추출해 본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표본이 있는데 크기가 n만큼, 그러니까 모집단 중에서 n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n개를 차례대로 x1, x2 쭉쭉쭉 해서 xn이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한 게 추출을 하는데 어떤 추출을 할 거냐면 복원 추출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개수가 3개예요. 3개인데 n개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 뽑을 수 있죠. 왜냐면 하나 뽑고 다시 돌려두고 뽑고 돌려주고 뽑고 돌려주고 하면은 크기 n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무한대로 뽑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원 추출을 가정을 한 후에 x1, xn 총 n개를 뽑았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내가 표본을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자, 여러 개를 뽑을 거예요. 뽑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뽑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했냐면 각각의 표본을 대표하는 값들을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각각의 표본을 대표할 수 있는 값 중에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설정할 거냐면 이 x1, x2, xn들의 평균값을 대표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평균값이라는 거는 x1, x2 쭉쭉쭉 더해서 xn까지 더한 거에 개수인 n만큼 나누면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라지 x1이라고 대표값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x1부터 xn까지 더한 거는 지금 뭐냐면 표본을 뽑고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을 생각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도 있을 거고 세 번째 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도 있을 거죠. 각각 우리 x1, x2, x3라고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것을 우리 평균을 뽑았다라고 했는데 평균 말고 분산을 대표로 해도 되고 또는 표준 편차를 대표값으로 설정해도 돼요. 하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대표값을 표본 평균인 경우만 생각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각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x1, x2, x3 이렇게 뽑아주면은 우리는 요 x1, x2, x3을 확률 변수로 취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확률 변수 x바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바를 x1, x2, x3 즉 확률 변수 x바는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가지는 그런 아이들의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바는 뭐라고? 확률 변수 x바는 표본 평균이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즉 표본 평균의 얘가 확률 변수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지금부터 구해볼 거예요. 자, 기호로 적으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겠어? x바의 2 요렇게.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vx바,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바를 구한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왼쪽으로 옮겨두고 적을 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냐면 숫자가 1, 3, 5가 들어있는 제비를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정의를 해줄 거냐면 확률 변수 x를 제비에 뽑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 x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추출하기 전, 즉 모집단에 여기에 모집단이 있으면은 모집단에 1, 3, 5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에서 우리가 n이라는 크기를 무한히 크게 잡고 싶으면 무슨 추출? 그렇죠. 자, 복원 추출을 가정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자, 복원 추출 상황에서 모집단이 1, 3, 5일 때, 자, 크기를 n으로 설정하고 이제 추출을 해봅시다.
그 전에 모집단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 1, 3, 5가 있으면은 3개 중에서 1을 뽑을 확률 얼마? 3분의 1. 3을 뽑을 확률도 3분의 1. 5를 뽑을 확률도 3분의 1이죠. 그래서 각각의 제비를 뽑을 확률을 3분의 1로 동일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얼마? 평균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평균은 3분의 1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값. 3이 바로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죄송합니다. 3이 평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크기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2라는 것은 두 개를 1, 3, 5 중에서 복원 추출로 두 개를 차례대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차례대로 뽑은 수를 x1이랑 x2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x1과 x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차례로 1, 1, 1, 3, 1, 5, 또 3, 1, 3, 3, 3, 5, 또 뭐 있죠? 5, 1, 5, 3, 5, 5. 얘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두 개를 차례대로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요. 맞죠? 자, 여기서 우리는 x바, 즉 x바라는 건 x1, x2, x3잖아. 맞죠? 자, 얘들은 뭐였냐면 뽑은 것들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x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1, 1을 뽑았어요. 1, 1을 뽑은 표본이라고 하면은 이 1이랑 1을 더해서 어떻게 해줘? 2로 나눠주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크기가 2이기 때문에 이 x바는 뭐냐면 x1이랑 x2를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바로 확률 변수가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첫 번째 표본이 1, 1을 뽑은 경우라고 하면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1. 자, 두 번째 1, 3을 뽑은 경우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죠. 자, 똑같은 방식대로 자, 표본 평균을 모두 적어보면 3, 2, 3, 4, 3, 4, 5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 1을 뽑을 확률은 뭐야? 1 뽑을 확률 3분의 1, 1 뽑을 확률 3분의 1이니까 각각의 경우를 곱해주면은 9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다 모두 동일하게 무슨 확률을 가진다? 9분의 1을 가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확률 변수 x로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 x로 취할 수 있는 값은 뭐 있냐면 1, 2, 3, 4, 5 몇 개? 5개가 있죠. 맞죠? 자, 1, 2, 3, 4, 5가 있고, 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싶냐는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확률 변수 x 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고,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1일 확률은 얼마죠? px 바는 x. 1일 확률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9분의 1.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바가 2일 확률은 2인 경우는 하나, 두 가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9분의 1이 몇 개 있다? 2개 있으니까 9분의 2.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3은 하나, 둘, 셋. 3이 취하는 경우 3가지가 있으니까 9분의 얼마? 그쵸? 9분의 3. 4는 2개 있죠? 그러니까 9분의 2. 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각 취할 수 있는 확률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x바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뭐 구할 수 있죠? 평균과 분산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내가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1, 2, 3, 4, 5 1, 2, 3, 4, 5가 있으면 각각의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점으로 나타내면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4, 9분의 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보면 여러분 자, 이렇게 뭔가 정규 분포 모양이랑 비슷하죠. 요거 일단은 체크해 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얘들은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산 확률 변수에서 자, 각각의 확률 변수가 대칭되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이 뭐가 된다? 가운데 있는 이 3이 평균이 된다. 자, 우리 모집단의 경우랑 비교해 볼게요. 자, 모집단의 경우에도 가운데 있는 3이 뭐였어요? 평균이었죠.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도 평균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간단하게 크기가 3인 경우도 한번
이번에는 추출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넘어갈게. 자, 크기가 3이라는 말은 이 모집단이 1, 3, 5인 요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을 해서 차례대로 3개를 뽑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례대로 3개 뽑는 걸 x1, x2, x3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1, x2, x3라고 하면은 차례대로 가질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 1, 1, 뭐 1, 1, 3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쭉쭉쭉 해서 5, 5, 5까지 뽑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크기가 3일 때 표본 평균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첫 번째 표본이라고 하면은 1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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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더해서 평균 3으로 나눈 게 바로 표본 평균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x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3을 나눈 게 바로 표본 평균이다.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차례로 각각을 더해서 나눠주면 1, 얘는 1, 1, 3이니까 더하면 5니까 3분의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쭉쭉쭉 해서 얘는 15니까 총 5까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확률도 있겠죠. 자, 만약에 표본 평균이 1, 1, 1을 가지면 1 뽑을 확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자, 이 경우에 대한 확률은 27분의 1. 다 똑같이 동일하게 27분의 1의 확률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x바가 가지는 값들이 바로 뭐가 된다? 표본 평균, 즉 확률 변수가 된다. 그러니까 뭐 1, 3분의 5 여러 가지 값을 가지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것 같이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도 구할 거야. 맞죠? 자, 그럼 거기에 대한 평균도 구할 건데 그럼 평균을 그러면 우리 이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나서 얘를 또 쭉쭉쭉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질 거야. 좁아지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모양을 가지냐면 정규 분포 모양을 가질 것이고 각각의 확률은 대칭될 거예요. 자, 대칭된다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이 3이 바로 뭐가 된다? 3이 평균이 된다. 자, 여러분 n이 3인 경우까지만 설명을 했는데 4, 5, 6 계속 점점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면은 평균은 크기가 얼마이든 간에 평균은 항상 뭐? 3. 그것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자, 분산 생각해 볼까요? 분산은 뭐였냐면 분산과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나였어요. 자, 근데 보면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간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좁아지겠죠. 자, 그 간격은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것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크기만큼 줄어들어. 그래서 만약에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라고 했으면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으면 크기가 2면은 자, 크기가 2인 표본에서의 모집 분산은 2만큼 나눠주면 되고 크기가 3인 요런 집단에서의 분산은 3만큼 나눠주면 돼요. 요 결과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정리해 볼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거기 다음 페이지 있죠.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거기서 우리는 크기가 n, 즉 대표적으로 2와 3인 경우를 봤어요. 자, 우리는 크기 n만큼 추출을 해보면은 표본 평균 x바가 생겼죠. 자, 정리해보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얼마라고? 모평균과 똑같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크기만큼 나눠준 거랑 똑같다라고 방금 했었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여기서 뭐 해주면 된다? 그냥 양의 제곱근이 정이니까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산에서 양의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요 결과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한 거는 여러 번 들어보세요. 여러 번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결과라도 외워야 돼요. 자,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2번, 3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그래프를 그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설명해서 보니까 크기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어떤 모양을 띄었다? 정규분포 모양을 띄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 x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겠어요? 자, 크기 n만큼 추출했으니까 평균은 n,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겠죠. 자, 그런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규분포가 따르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추출해도 무조건 x만은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죠? 자, 요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자, 오늘 뭐 했냐면 여러분, 자, 정리해보자면 이제부터 배울 개요 정리했고, 그 다음 전수조사, 표본조사, 그 다음 모집단, 표본집단에 대한 정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정리를 예를 들어서 해줬어요. 이게 이해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했지만 안 만들어도 모르겠다. 그럼 뭐만 외워라? 결론만 외워라. 결론은 뭐냐면 평균이 m,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고? 크기 m만큼 나눠준 거다. 요거만 결론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필기한 내용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야지 출석이 인정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